자, 먼저 40문제 나올 건데, 자, 우리 총칙에서는 자, 2개나 뭐 3개 나올 때는 좀 이상했었고요. 거의 하나나 또는 2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자, 먼저 용어. 오늘은 이제 할 겁니다. 용어하고 중개대상물. 여기서 이제 반드시 하나씩. 여기 이제 총칙에다가 용어,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이건 하나씩 반드시 나온다.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개 정도 나왔을 때는 뭐 재정 목적. 자, 이렇게 재정 목적도 가끔씩은 나왔습니다. 정말 28회 때 가로해가지고 재정 목적이 나왔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 근데 어쩌다가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낼 게 많다 보니까요. 아마 올해도 2개. 올해가 33일 건데 2개 정도 나올 거다. 개수를 꼭 맞춥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위원회. 아마 올해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몇 명? 그리고 위원장은 누구냐?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막 부위원장 있냐 없냐가 나왔었습니다. 협회 가면 나올 건데 7명에서 세븐일레븐 11명이니까 부위원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것들도 많이 시험 문제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지선단 내기 좋게 아주 나왔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보호수, 그리고 중개업 잘 되라, 그리고 뭐 손해배상 책임하고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게 이제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넓게 전체적으로 하나가 올해도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다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하나, 그리고 결격 사유 하나, 이제 매년 한 2개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작년도에는 그냥 묶어서 내버렸습니다. 등록하고 결격 사유를. 근데 올해는 이제 2개, 등록 하나, 그 다음에 결격 사유 하나, 결격 사유 12개. 그래서 이제 누가 중개 못하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 업무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전, 그리고 휴업, 인장 등록, 그 다음에 겸업, 그 다음에 분사무소.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나온다. 여기가 이제 한 6개 정도 나올 수가 있고, 조금 적게 나오면 5개, 많이 나오면 7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중개계약 쪽에서도 이제 뭐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 한 문제 나올 거고요. 그냥 매년 한 문제, 가끔씩은 2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 어쩌다가 한 번씩, 그리고 거래정보망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또 작년에는 2개씩이나 나왔고입니다. 거운정 해일 이런 것도 역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그래서 이제 뭐 명칭,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올해는 개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개시할 거냐, 개시 안 하냐입니다. 이제 개시한다. 근데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개시 안 한다. 아마 박스 문제로 한번 찾아볼래? 경련, 디귿, 니을. 그래서 이제 형태를 꼭 예상하고 가셔야 됩니다. 금쟁이 안 나올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확인 설명,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그리고 가끔씩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근데 올해는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도 나올 시기가 됐다. 그리고 중개 보수는 이렇게 가끔씩 아예 문제를 안 내고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요때가 개정될 때. 근데 올해는 나와. 내용 하나. 그 다음에 보수 계산 문제 하나. 꼭 5천만 원 미만짜리. 70 곱하고 0.5 때리고 한도에 20만 원 넘어가나. 이런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회. 꼭 중개보수가 안 나왔을 때는 협회가 3개씩이나 나왔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하나만 나오고요.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로 가가지고 상당히 여기는 작년에는 여기서 3개는 안 나왔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 이렇게 꽤나 나오죠. 자, 등록 취소. 요즘은 또 자격정지, 자격 취소도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정지도 나오네요. 과태료도 나오네요. 행정처분의 승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꽤나 나옵니다. 꽤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만 2개, 외국인 하나,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근데 작년도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3개씩이나 나왔고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건 이제 외국인이 가장 더 쉬웠었죠.입니다. 신고. 자, 특히 이제 6개월짜리 신고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꼭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작년도에 3개씩 나왔습니다. 중개보수 2개 안 내는 거 여기다가 협회에다가 내줬으면 조금 쉬웠을 건데,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는 꽤나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안 그럴 거야. 여기 하나 나오고 중개보수 그대로 2개 나오고, 그다음에 요 계약 실무는 이제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 말고 이제 중개계약서 앞쪽도 있죠. 가끔씩은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중개계약이 나올 때가 가끔씩은 있었습니다. 뭐 쌍문에, 그리고 이제 보수 받으니까 유상이네, 일시적 아니네, 계속적이네, 이런 성격이 좀 나왔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기본에 몇 개? 8개입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의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뭐 이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앞쪽만 나오던 이제 옆에 나오네, 그입니다. 위반 건축물 어디 나오니, 내진 어디 나오니, 그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했냐 안 했냐, 어디 나오니, 꼭 실제 권리관계 같은데 권리관계 나와. 공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건폐율 상한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566 해봤었고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공법도 반드시 나오고요. 우리 확인설명서에 썼잖아 게입니다. 세 번째, 토지의 게입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자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 실, 안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실내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4개. 확인설명서 구조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확인설명서에 다 있는 거 뭐게? 자, 지금 처음 남았지만 아마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럽니다. 대상 권리, 그리고 거치, 그리고 실제, 그리고 중개, 보수 몇 개? 6개. 자, 그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잘 안 되는 놈들은 시험장 가면 꼭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놈만 이제 뒤지게 패야 됩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 요게 이제 전자계약. 아마 전자계약 올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근데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개별적인 이제 중개 실무, 우리 저번 주에 그냥 막 후다닥 가긴 했었는데, 주택임대차 하나, 상가건물 임대차 하나, 민법도 그래요입니다. 민법도 똑같다입니다. 명신탁 하나. 올해는 계약형 나올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탁자가 매매해서, 그리고 빼돌리려고 수탁자야 받아 했었던 거 지하프로 등기 안 하네, 중간 생량 등기. 그러면 효력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매매계약 유효 찾아와 그입니다. 안 찾아오면 이행강제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징금까지 얻어 맞고 계입니다. 그리고 횡령죄 성립하냐 안 하냐 계입니다. 소유권 누구한테 있니?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물어보라는 본다 계입니다. 또 민법 가면 이제 막 점유취득시효까지 따지니까 거기는 더 쓰러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계약형, 돈 주고 친하니까 위임. 그러면 누가 샀을까? 수탁자가 계입니다. 자, 신탁자 골탕 먹어라 줘버려. 누구? 수탁자. 근데 조건이 있다. 매도인이 손이었을 때 매도인이 알아? 그럼 보여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모른다, 손이었다. 그러면 유효. 자, 유효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대내적으로 유효니까 그냥 수탁자가 소유권 갖고 있겠지입니다. 점유취득시 완성했네 그러면 수탁자한테 빨랑 소유권 줘 라고 민법은 또 거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횡령죄 이제 3자가는 성립하고, 그리고 실명 등기는 한 놈만 해야 됩니다. 못 찾아와. 수탁자는 유효. 그죠? 계약형은 유효. 못 찾아오는데 안 찾아온다고 두들겨 패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찾아오라 안 할게.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벌, 그죠? 5학년 2반입니다. 오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받아줬다가 저기 집 하나 팔아야 벌금 내요. 1억이니까 입니다. 3일 3년 이하 징역에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그런 형사적인 처벌도 예전에는 자꾸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3억이라고 하지를 않나 게입니다. 5년에 2억인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또 5년 이상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해 게입니다. 그리고 30%를 그러진 않습니다. 30% 이하 5 10 하면서 이제 좀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15 중간을 이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하나, 매수 신청 대리 하나,
자, 가끔씩은 뭐 경매하고 이제 매수 신청대 이렇게 묶어서 하나. 작년에도 그랬네. 올해는 그냥 2개 나올 것 같은 얘기입니다. 경매 하나. 근데 경매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거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